자, 합성 단위도 마지막 부분인데 SCS하고 나카야스 단위도는 꽤 오래전에 제시돼서 소개된 내용이지만은 현재는 국내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많이 쓰이고 있는 클라크 합성 단위도법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크 합성 단위도법은 요 단위도 챕터 제일 먼저 소개해 줬던 시간 면적 곡선법,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가장 쉬워요. 따라서 시간 면적 곡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선형 저수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요 두 가지만 이해하면은 요걸 합성해서 합성 단위도법의 수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처음에 봤던 시간 면적 곡선 할 때 봤던 그 내용이죠. 유역도가 이렇게 나오고, 유역의 최원거리로부터 출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도달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역 내에 어디에 떨어진 강우라 하더라도 출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도달 시간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걸 무차원화 하려면은 어느 지점에 떨어진 강우가 유역 출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ti라고 하면은 이거를 총 도달 시간, 최원거리에서의 도달 시간 tc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무차원 도달 시간이 되고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 ti로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면적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등시간선, 여기서는 15분, 30분, 45분 도달 시간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유역을 몇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시간 면적 곡선을 만듭니다. 가로축의 시간, 그리고 시간 면적 TA,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이제 단위도의 개념이 되겠다, 단위 유량도의 개념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특히 순간 단위 유량도의 개념이 됩니다. 왜냐? 순간 단위 유량도는 지속 시간이 없이 유역에 일정하게 1cm의 강우가 발생했을 때 출구로 빠져나가는 유출량에 대한 수문곡선이죠. 그게 그대로 시간 면적 곡선의 연장선에서 유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유역에 TA 곡선이 있을 경우에는 TA 곡선을 만들어서 쓰면 돼요. 강우의 유출, 또 지형, DEM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렇게 경험식을 이용해서 시간 면적 곡선, TA 곡선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TA가 0.5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쓰고 0.5보다 클 때는 이 식을 써서 경험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없을 때 만들어진 TA 곡선은 다 똑같은 형태겠죠. 있을 때는 TA 곡선이 유형마다 좀 다르겠지만 없을 때는 이렇게 표준화된 TA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써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역의 추적 계수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 추적 계수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식을 갖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선형 저수지 이론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선형 저수지. 선형 저수지란 다름이 아니고 어떤 유역의 유출량과 저류량 사이에는 선형적인 비례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류량 ST는 K, Q, T라는 거예요. 이게 유출량, 출구로 빠져나가는 유출량, 저류량. 자, 여기서 단위를 한번 보세요. 유출량은 세제곱미터 per 세컨드. 저류량은 단순 저류된 양이니까 볼륨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양쪽의 단위가 맞으려면 K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K의 단위는 저류 상수라고 하는데, 저류 상수는 시간의 단위를 갖는다. 양쪽에. 그럼 이거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네요. 저류량이 어떻게 유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되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단순하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역을 커다란 물탱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담고 있는 물탱크. 물탱크 안에 물을 담아 놓으면 이게 물이 채워지겠죠. 채워진 물의 양이 저류량이에요. ST. 유역에도 강우가 이렇게 있던 유역에 강우가 퍽 내렸어요. 퍽 1cm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 저류된 거예요, 이만큼이. 그리고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출구를 통해서. 저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 Q도 커지겠죠. 헤드가 높아지니까. 여기 이만큼 있으면은 이게 델타 ST만큼 더 있으면은 QT도 더 커지겠죠. 그만큼. 이게 작아지면은 QT도 작아질 거고, 그래서 ST와 저류량과 유출 간에는 서로 상호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비례가 선형적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선형저수지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속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시스템이건 입력이 들어와요. 그리고 유량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유입된 유량보다 QT가 크면은 ST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IT보다 QT가 작으면은 저수지에 계속 쌓이겠죠. ST가 커지겠죠. 따라서 연속 방정식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간 매스 밸런스예요. 어떤 시간에서 들어온 유입량과 빠져나간 유량은 그 시간에서의 저류량의 변화율과 같다. 이게 연속 방정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형저수지를 가정하게 되면은 이게 K DT분의 D
Q가 되는 거죠. S는 KQ니까. 자, 여기서 Q2와 Q1을 각각 T와 T-1에서의 유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1번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I T와 T-1의 평균 유입량 마이너스 Q도 평균 유출량은 K 델타 T분의 Q2 마이너스 Q1이 돼요. 즉 여기서 I 바 Q 바는 2분의 IT 마이너스 1 플러스 IT Q 바는 2분의 Q T 마이너스 1 플러스 Q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번식이라고 하고요. 정리를 하면 그럼 이제 Q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꼭 직접 해보세요. 결과는 C0 I 바 플러스 C1의 Q1 이런 형태로 돼요. 그러면서 이 C0와 C1은 EK 플러스 델타 T분의 2 델타 T가 되고 C1은 EK 마이너스 델타 T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I 바를 어떻게 구하냐? 평균 유입량이잖아. 이거를 시간 면적 곡선으로부터 유역의 1cm의 강우가 발생했을 때 유역에 1cm의 강우가 유역 전체에 걸쳐서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등시간선을 따라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숨곡선, 이게 시간 면적 곡선이잖아요. 시간 면적 곡선으로부터 산정한다. 즉 이게 TAI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 이 3번식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Q를 순간 단위도에 따른 유량, 순간 단위도상 유량, 유역에 순간적으로 1cm의 강우가 발생했을 때 출구에서의 유량이니까 순간 단위도상 유량이죠. 이게 즉 IUH의 T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식이 I가 C에 I 바가 시간 면적 곡선으로부터 산정됐다 했으니까 바 플러스 1 마이너스 C에, 그러면 3번과 4번은 결국 같은 식이라는 거죠.
책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이 다르지만 클라크의 합성 단위도는 이렇게 선형 조수지 이론과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하려면은 C0, C1 이게 C0 플러스 C1은 1이기 때문에 하나를 C0를 C로 놓으면은 C1은 1-C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K라는 값을 아직 몰라요. 이 K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숨은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일정한 지속 시간을 갖는 강우가 발생했을 때의 유출 숨은 곡선이지만 지금 순간 단위도 상에서는 이 D가 0이에요. 따라서 0보다 큰 임의의 시간 t에서 유입은 없는 거죠. 유입은 i는 0시간에 순간적으로 1cm 강우가 순간 발생하고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식에서 이 K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보자고요. 1번식에서 이제 내려가는 숨곡선 상에서 K가 정의가 되는데 IT는 없죠. 없고 유출량만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Q. 이게 dt분의 dst가 선형 조수지 이론에 따라서 K dt분의 dq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숨곡선 qt라는 게 결국은 숨곡선이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로부터 K는 마이너스 D분의 Q가 된다. 예.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강부 변곡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분해 그때의 변곡점에서의 유량의 마이너스가, 왜냐하면은 이제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론식인데 이 이제 기울기를 정확히 찾는다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유량 관측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찾지만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경험식을 쓴다. 유역의 하천의 평균 경사, 하천의 길이, 유역 면적, 도달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저류 상수 K를 산정해서 사용한다.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식이 바로 이 식이고요. 이 순간 단위도를 이용해서 일정한 지속 시간을 갖는 지속 시간 D를 갖는
단위도를 합성하려면은 D 시간만큼 시프트 해준 다음에 두 순문곡선 순간 단위도의 종거를 평균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속 시간에 대한 단위 유량도를 합성해낼 수가 있다. 자, 이게 주 내용입니다. 자, 클락 단위도법의 예제입니다. 유역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인 유역에서 도달 시간이 TC가 7시간이고 클락 저류 상수가 K는 8시간. 산정되었을 때 2시간 단위 유량도를 합성하라. 자, 여기서 유역 면적만 주어지고 강우 유량 자료가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시간 면적 곡선을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한 경험식을 이용해서 TA 곡선을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TA 경험식을 이용해서 시간 면적비를 구한 결과가 표 10.13에 나타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 표에서 보면은 무차원 시간비에 대한 TA 곡선이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이 경험식을 이용해서 구한 값이죠. 4번 컬럼이 TA 증가치, 이제 5번이 TA식과 추적 계수를 이용해서 저수지 추적을 한 결과 10.6.28이 이와 같은 순간 단위도 식이 되는 거예요. 10.6.33이겠죠. 자, 이 식을 적용하는 예시가 여기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5번 칼럼에 순간 단위도 계산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시간 단위도를 원한다 하면은 2시간 지체시킨 다음에 0시간에서 30시간까지 매 시간 5번, 6번을 평균 내게 되면 7번 칼럼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2시간 단위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단위도 10장 단위 유량도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